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 250여 개 도시에서 개최됐습니다. 강추위 가운데도 수만 명의 이민자들이 거리에 나와 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위가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민주당이 시장인 도시들은 시위든 폭동이든 지역 당국의 연방 병력 지원 요청이 있기 전엔 인원을 파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펠팍에서 지난 주말 동안에도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체포 작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민자 단속이 언제 멈출지 기약이 없는 가운데 주민들의 우려와 상권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두 번째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이번 셧다운은 상원이 이미 임시 예산안을 가결 처리해 하원을 통과하면 즉각 중단됩니다. 사회보장국이 최근 규정을 바꿔 소셜연금과 보조금 수급자의 해외여행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부적절한 지급을 줄이기 위한 준법 강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 250여 개 도시에서 개최됐습니다. 강추위 가운데도 수만 명의 이민자들이 거리에 나와 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30일 미니애폴리스를 시작으로 뉴욕, LA, 시카고, 워싱턴 DC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일하지 말고 학교에도 가지 말고 쇼핑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선 수천 명의 시위대가 로어 맨해튼 연방청사 앞에 모여 워싱턴 스퀘어파크까지 행진했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합은 유니언 스퀘어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폭력의 종식, 공동체 구성원 살인 종식, 그리고 IC 퇴출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시장 조란 맘다니는 SNS에 시위대의 용기가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다고 시위대를 지지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외곽의 연방청사 앞에는 영화의 혹한 속에서도 수백 명이 집결해 DHS 요원들을 향해 미네소타를 떠나라고 외치며 항의했습니다. 시민사회 곳곳에서 연대의 움직임도 잇따랐습니다. 뉴욕의 한 레스토랑은 당일 수익의 절반을 이민자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으며 영업을 일시 중단하며 시위에 동참하는 업체들도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빨간색 털실로 IC를 녹여라란 문구를 새긴 털모자를 쓰고 항의하는 이색적인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자 판매 수익금 전액은 이민자 공동체 지원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시위가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민주당이 시장인 도시들은 시위든 폭동이든 지역 당국의 연방 병력 지원 요청이 있기 전엔 인원을 파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SNS에 어떤 경우에도 우린 앞으로 형편없이 운영되고 있는 민주당 도시의 항의 시위든 폭동이든 그들이 지원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령이 IC나 DHS 병력의 작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러나 우린 어떻게 해서든지 매우 강력하게 연방 건물과 관청 빌딩들이 그런 높은 임금을 받는 미치광이들, 선동가들, 교조주의자들의 공격을 당할 경우엔 잘 막아낼 것이다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는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내린 지시에서 IC와 국경순찰대 병력은 이런 연방정부 재산의 보호에는 매우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이민 단속에서 과도한 폭력 진압을 하고 있다는 국내외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한편 연방법원 케이트 메넨데즈 판사는 지난달 31일 미네소타주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즉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미네소타주와 트윈시리가 수천 명의 요원을 주에 투입하기로 한 연방 정부의 결정이 불법적이거나 지방 공무원들이 행정부의 목표에 협력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민 단속 요원들이 인종 편향성이 있고 과도하게 무력을 사용했으며 주민들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펠팍에서 지난 주말 동안에도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체포 작전이 이어졌습니다. 보름 전부터 시작된 펠팍 이민자 단속이 언제 멈출지 기약이 없는 가운데 주민들의 우려와 상권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펠팍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30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연속으로 펠팍 브로드 애비뉴와 컬럼비아 애비뉴 선상 등에서 연방 요원들의 이민자 단속 및 체포가 이어졌습니다.
금요일인 30일엔 펠팍 블러바드 인근 및 홈스테드 애비뉴 인근 등 브로드 애비뉴 중심 지역에서 연방 요원들의 히스패닉 이민자 체포가 목격됐습니다. 주말인 31일과 1일에도 브로드 애비뉴와 팰리세이즈 블러바드 교차로 부근과 컬럼비아 애비뉴 선상 등에서 히스패닉 이민자를 겨냥한 단속이 계속됐습니다. 30일부터 1일까지 3일간 여러 명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체포 인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조시가 타이머 연방 하원 의원과 펠팍 정치권은 기자회견을 열고 마구잡이식 이민 단속에 대한 비판 입장을 냈지만 이민 당국의 단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운 경찰과 정치권도 반복되고 있는 단속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민자 단속이 계속되면서 상권을 찾는 발길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무분별한 단속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누구 하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ICU와 로컬 경찰 간의 이민 단속 협력 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뉴욕주는 9개 카운티에서 14개 로컬 법 집행기관이 ICU와 로컬 경찰 동원 이민 단속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IC의 이민 단속 활동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등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이로 인해 뉴욕 주민의 헌법적 권리 보호마저 힘들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 전역의 로컬 경찰과 IC 간 협력을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엔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찰국 국장, 에릭 곤살레스 브루클린 검사장, 엘빈 브레그 맨해튼 검사장, 브랜던 피스 올버니 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법안 추진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로컬 캅스, 로컬 크라임스 액트로 명명된 법안은 우선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로컬 경찰들이 IC의 이민 단속에 협조해 활동하거나 구금 추방을 지원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IC 요원이 지역 구치소를 대규모 이민 단속이나 수감자 이송에 이용하는 행위 역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C가 영장 없인 출입할 수 없는 민감 장소 목록에 기존의 학교, 데이케어, 종교시설, 병원뿐만 아니라 개인 주택까지 확대해 명문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나소 카운티를 비롯한 뉴욕주 내 9개 카운티에서 14개 로컬 법 집행기관은 IC와 로컬 경찰 동원 이민 단속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뉴욕주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기존 협약은 무효 처리되며 뉴욕주는 이미 협약을 금지한 워싱턴,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에 이어 8번째 주가 됩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미네소타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연행 구금돼 논란을 부른 5세 어린이와 그의 아버지를 즉각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조치가 미국 역사적 가치와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서부지법 프레디 비어리 판사는 31일 변호인 측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리암 코네오 라모스와 아버지 아드리안 코네오 아리아스를 구금시설에서 풀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부자는 늦어도 내일까지 석방됩니다. 부자는 지난 1월 20일 미네소타에서 체포돼 텍사스주 딜리의 IC 구금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구금 당시 리암은 토끼 모양 파란색 비니 모자와 스파이더맨 백팩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체포 장면 사진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논란과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비어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정부가 일일 추방 할당량을 달성하려고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어린이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주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독립선언서를 언급하며 정부 조치가 미국 역사적 가치와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리암과 아버지가 에콰도르 출신으로 2024년 망명 신청을 위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고 전했습니다. DHS는 아버지를 불체자로 지칭하며 체포 당시 리암을 차량에 남겨두고 도주했다고 주장했으나 가족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제 가족이 안전하게 재회하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두 번째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의 예산을 둘러싼 의회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번 셧다운은 상원이 이미 임시 예산안을 가결 처리해 하원을 통과하면 즉각 중단됩니다. 연방의회는 지난 30일 자정까지 12개 세출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6개를 묶은 포괄 예산 패키지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22일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패키지를 통과시켰지만 DHS 예산 처리 방식을 놓고 상하원 협상이 교착되자 상원은 전날 저녁 5개 정식 예산안과 DHS에 대한 2주 임시 예산 연장안으로 재구성한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수정안에 대한 하원의 재표결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날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산 공백으로 IRS는 세금 신고 시즌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업무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일부 주거 지원 프로그램, 연방 지원을 받는 연구 역시 즉각 중단됩니다. 다만 현역 군인과 TSA 요원, 항공 관제사 등 필수 인력은 무급 상태로 근무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해 10월 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 갈등으로 역사상 최장기간 이어졌던 셧다운과 달리 단기간에 그치고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과 민주당의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초 의원들이 복귀하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셧다운은 즉시 종료됩니다. 이후 의회는 이민 단속 책임성 강화 방안을 본격 논의할 전망입니다. 사회보장국이 최근 규정을 바꿔 소셜연금과 보조금 수급자의 해외여행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부적절한 지급을 줄이기 위한 준법 강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1월 초 해외여행 증거, 해외여행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개정해 수급자의 해외 이동을 확인할 때 DHS가 수집한 여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정 변경으로 사회보장연금 수급자뿐 아니라 생활보조금 수혜자까지 포함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장애 등의 이유로 보조금을 받는 이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약 7,50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65세 미만 장애급여 수급자가 약 1,100만 명, SSI 수급자는 약 500만 명입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소셜연금과 SSI 수급자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이를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시민권자는 해외 거주 중에도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SSI는 미국과 미국령 거주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보장국은 수급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국토안보부가 보유한 출입국과 여행 데이터를 활용해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이를 부적절한 지급을 줄이기 위한 준법 강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상태에서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거나 소득이나 고용, 건강 상태 등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예상된다면 이를 정확히 기록하고 사회보장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문건을 공개한 가운데 피해자 수십 명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2차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30일 공개한 약 300만 페이지의 앱스타인 파일에서 피해자 47명 중 43명이 익명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피해자의 이름은 문서에서 150차례 이상 등장했습니다. 실명이 공개된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 2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정보는 법무부 키워드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했고 주거지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담겨 있습니다. 토드 블렌치 법무부 부장관은 ABC 뉴스에 피해자 보호에 각별히 유의했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이름을 삭제한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전체 자료의 0.001%에 해당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앱스타인 피해자를 대리하는 브래드 에드워즈와 브리트니 핸더슨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4일 익명 처리를 위해 피해자 310명의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했는데도 법무부가 기본적인 키워드 검색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법무부가 피해자들이 수백만 건의 파일을 직접 뒤져 노출된 개인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익명 처리를 위해 100개가 넘는 링크를 찾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일부 SNS 계정과 인플루언서들이 피해자 이름을 인용하면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피해자 변호인단은 이날 앱스타인과 맥스월 사건을 담당했던 연방 판사들에게 앱스타인 관련 문서 웹사이트 폐쇄, 피해자 이름 삭제, 그리고 이 과정을 감독할 독립적인 특별조사관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8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푸에르토리코 출신 가수 배드 버니는 첫 번째로 무대에 올라 수상 소감을 말하기에 앞서 아이스 아웃이라고 크게 외쳤고 객석에선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배드버니는 우린 야만인이나 동물, 외계인이 아니라 인간이자 미국인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올해의 노래상을 받은 빌리 아일리시도 IC의 단속작전 중단을 촉구하는 아이스 아웃 배지를 옷에 달고 무대에 올라 빼앗긴 땅 위에 불법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외쳤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상을 받은 여러 가수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반대하거나 이민자 출신인 자신의 가족사를 전하며 미국 내 이민자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텍사스주 연방 하원 18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8선거구는 민주당 소속 실베스터 터너 전 하원 의원의 사망으로 지금까지 공석이었습니다. 승리한 크리스천 메네피는 내년 1월까지인 터너 전 의원의 자녀 임기 동안 하원 의원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메네피 의원이 취임하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차가 5석에서 4석으로 줄게 돼 앞으로 공화당은 하원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당 소속 의원의 이탈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한편 함께 치러진 텍사스 주의회 상원 제9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14%포인트 이상 격차로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구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한 건 1991년 이후 처음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31일 뉴욕시에서 한파로 인한 14번째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서 혹독한 추위가 지속되면서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14명은 연령대가 40에서 90세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자 중 8명은 저체온증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현재 뉴욕시가 한파 비상사태 속에 있다며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시 정부의 모든 부서는 시민들이 실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코드블루 비상사태 발령 후 우린 860명 이상을 대피소와 안전지대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민 130만여 명이 18억 달러에 달하는 유틸리티 요금을 60일 이상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 가스요금 급등이 체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전국 은퇴자 협회는 특히 은퇴한 고령 인구와 소득이 늘지 않는 고정 수입 가구가 유틸리티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이어진 기록적 한파는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에 따르면 최근 12일 동안 이어진 한파로 인해 난방유는 $381, 프로판가스 $326, 전기 히터 $109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올 겨울 난방비는 평균 9.2% 상승할 전망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약간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2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 23도, 섭씨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더 많아지고 오전에 약한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